안녕하세요. 강남역 1분 출구 1분 거리 김종률 아카데미 원장 김종률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토지 투자에 대해서 그 토지 투자 중에서도 공법 공부를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해야 됩니다. 그런 주제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 공법 중에서도 도로에 대한 이야기만 떼서 조금 해 보겠습니다.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튜브 강의로 전달할 수 있는 게 막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러더라도 그냥 여러분들은 이걸 너무 맛배기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좀 더 그러니까 뭐랄까요, 공부를 좀 해야 되겠구나, 그런 식으로 좀 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그러니까 가끔 회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어느 지역에 어떤 땅 좋아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공부가 부족해 있으면 그 지역의 땅이 다 좋더라도 내 땅은 잘못되는 경우가 가끔 있을 수 있습니다. 아주 흔한 사례이기도 한데요. 지금 몇 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용인의 영덕동의 어떤 경매 물건 사례인데, 이 물건 저한테 스타벅스 드라이브스루 하기 좋은 자리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던 물건입니다. 20537 물건 한번 보겠습니다. 이 물건이 좋다 나쁘다 그런 이야기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가격까지 이야기가 들어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조사를 하지 않아서 이게 어느 정도 가격이 적당한 거다, 저는 전혀 그건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찰을 잘 받았다 못 받았다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 보면 여기 흥덕지구, 흥덕택지개발지구죠. 그죠? 그럼 여기서 요렇게 내려가는 차가 되게 많아요. 이렇게 와가지고 빙글빙글 돌아서 나가고 뭐 일로 가고 뭐 이런 차들이 되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선생님 여기서 드라이브 스루를 하면 어떨까요? 동네 사람들도 오고 차량 트래픽도 많고 한데, 근데 드라이브 스루를 하려면 어떻게 되죠? 드라이브 스루를 하려면 차가 이렇게 와서 요렇게 들어가서 드라이브를 해서 이렇게 한 바퀴 삥 돌아서 스루를 해서, 요게 드라이브 스루죠. 요런 형태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흥덕 택지개발지구라고 말씀드렸죠. 대부분의 택지개발지구가 대로변에서 바로 차량 진입로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그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지구 단위 계획에서 대로변에는 차량 트래픽이 많으니까 대로변에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뒤로 들어가게끔 그렇게 건축 허가를 내줘요. 보시면 이런데 상가들도 보면 이거 뭐 상가가 없냐 이렇게. 예. 이런 데로도 보면은 차량 출입구, 주차장 출입구 하나도 없죠, 이쪽에. 그죠? 건물 뒤로 오면은, 이제 요 뒤로 가면은 주차장 출입구가 아마도 있을 것입니다. 너무 컴컴하네요. 자, 옛날 로드뷰를 좀 요 딱 주차장 입구입니다. 그죠? 예, 막아놨는데, 여기 새벽인가? 왜 막았는지 모르겠지만 막아놨는데 여기가 주차장 입구네. 그죠? 뒤쪽에. 예. 뒷라인이 이런 식으로 주차장 입구 나있죠. 여기 지구 단위 계획에서 전면으로 주차장 허가를 안 내주는 겁니다. 주차장 출입구 허가를,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하자면 도로 조명 허가, 인도 조명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인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인도를 점유해서 사용해야 차가 들어올 수 있는데, 택지개발지구는 점용 허가를 내주질 않아요. 보통 그래요. 그러면 이 드라이브 스루, 만약에 이런 땅에 그럼 일로 못 다니면 어디로 스루를 해야 되겠어요? 드라이브 스루인데 차가 이렇게 와서 우회전을 해서 여기서 좌회전을 해서 들어와서 이게 무슨 드라이브 스루예요. 그죠? 이게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요렇게 드라이브를 해서 요렇게 스루를 해서 다시 이게 무슨 드라이브 스루야 이게.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런 허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허가 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장사가 되겠어요. 그죠? 안 됩니다. 이런 사례도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뭐 한 개 볼까요? 이럴 수가 도시계획으로 명지가 되는구나 했는데, 오산시 세교동에 있는 이 땅은 세교택지개발지구가 생기고 여기 이 도로가 좀 좁은 도로였어요. 이 좁은 도로가 확장을 했는데 완충 녹지를 깔아버린 경우입니다. 자, 11429번 보겠습니다. 수업 때는 이제 시간을 가지고 좀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드리기도 하는데 짧게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16억에 감정되었던 6억 658평의 농지, 이게 용도지역으로 이야기하자면 아마
자연 녹지 지역이었을 것 같습니다. 용도 지역 지금 본 게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자연 녹지 맞을 거예요. 예, 자연 녹지 맞다, 그죠? 그리고 대로 이류, 주간선 도로 번면 접함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자, 요거 조금 무섭습니다. 지금 이렇게 번듯한 도로에 접해 있고 뒤에 요게 그 전에 경매 나왔던 땅인데요. 이게 경매 나오기 전에 어떤 길이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렇게 좀 이런 도로를 이런 도로를 무슨 도로라 그러죠? 이런 거를 이런 도로를 거지 같은 도로라 그러죠. 되게 좁은 도로. 이 거지 같은 도로에 접한 땅이었는데 이때는 건축 허가가 났단 말이에요. 이렇게 거지 같은 도로에도 건축 허가가 났는데 요때는요 엄청 반듯한 도로가 됐죠. 이 도로를 지금 여러분이 왼쪽에 보시던 이 도로를 확장을 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좋은 도로 변에 접했네, 그죠? 저 멀리는 택지개발지구도 들어오고 택지개발지구가 들어오면서 트래픽이 늘어나니까 널찍한 도로를 만들고 그럼 이 땅 엄청 좋아지겠네 라고 생각을 했죠. 저도 물론 처음엔 그렇게 했죠. 근데요 이런 도로는 개설 목적 자체가 인접 필지에 있는 그 토지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택지개발지구 들어오면서 저 끝에서 또 저 끝으로 쌩하고 빨리 다녀라 라고 만든 도로란 말이에요. 화면에 보시면 여기 택지지구 들어오면서 원래는 이렇게 좁은 도로였는데 이 좁은 도로를 번듯하게 펴버리면서요 이 도로 가생이를 화면 보시면 도로에 접함되어 있는데 뭐라 해서 자세히 보시면요 이 도로와 여기 도로구역에다가 완충 녹지 아이고야, 완충 녹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완충 녹지를 만들어 놓으면 녹지 점용 허가를 받는 거예요. 녹지를 점유해서 사용을 해야 이 차가 이제 점용을 해야 여기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도로가 확장되면서 맹지가 된 사례입니다. 끔찍하죠. 그죠? 굉장히 도로가 확장하면서 맹지가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거의 유일한 방법은 이 도로 확장된다는 걸 알았을 때 미리 건축 허가를 받아서 집을 뭐 개발하든지 허가를 살려 놓든지 그렇게 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러지 일반인이 그렇게 하기 힘들죠. 그래서 도로 확장을 하면서 거지 같은 도로에 접해 있어서 건축가 나는 땅이었는데 거지 같은 도로가 번듯한 도로가 되고 옆에 택지개발지구로 들어오면서 맹지가 된 사례죠. 그죠? 그러니까 요런 형태도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뭐 요런 관계 볼까요? 자, 그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데 들어갈 때 넘으면은 감속차로 이런 게 있죠. 속도를 줄여서 고속도로 휴게소에 나가고 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본선을 합류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옆에 가생이 쪽에서 속도를 쭉 올려서 들어가죠. 그걸 가속차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개발하는 땅 옆에다가 일정 길이만큼의 감속차로, 가속차로가 있어야 됩니다. 설치할 구간이 그 길이가 필요한데 이를테면 터널이라든지요, 교량이라든지 이런 걸 만나버리면 그렇게 할 수가 없겠죠. 요건 제가 어느 지역에서 만났던 매물 사례인데 여기 빨간색 자리를 땅을 사라라고 온 거예요. 옆에로는 길이 있었는데 이 옆에 길 쪽에는 접하지 않았고 옆에 길 바로 옆자리입니다. 감속차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가 교량이에요. 교량은 감속차를 만들 공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량은 딱 다리만 놓지 옆에 감속 속도를 줄여서 속도를 줄일 수 있는 공간을 추가로 만들 여분의 공간이 없어요. 그럼 이거 허가 나냐? 허가 안 납니다. 여기서 들어오는 허가를 받기가 어렵죠. 그죠? 지금 이런 땅도 보면 포승읍에 있는 이런 땅도 보면은 이게 지금 이 굉장히 번듯한 도로에 접한 땅으로 보이는데 6516 사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들 이제 회원님들이 어느 지역에 어떤 땅 좋아요라고 하다 보면 이런 물건을 만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자, 물건에 대한 위치 같은 것도 잠깐 보자면 여기가 38번 국도변에 있는 땅인데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 옆에 들어옵니다. 자, 포승지구가 들어오는데 그 길가 땅이니까 여기 엄청 장래 가치가 있겠구나. 포승지구뿐만 아니라 이 주변에 개발 계획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바로 앞에 낀 땅이니까 엄청 좋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속도를 줄여 들어가는 감속차로라는 데를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가속차로는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 앞 도로가 시속 몇 킬로에 따라서 감속차로 길이가 어느 정도 돼야 되고 가속차로 길이도 어느 정도 돼야 됩니다. 요 기준이 있어요. 우리가 뭐 블로그에서 유튜브 강의에서 그것까지 들어가기는 너무 어렵고, 자, 그냥 그런 게 있다는 정도만 알면 되는데, 그런데 교차로 같은 게 있어버리면 어찌 되겠습니까? 아까 교량이 있을 때 안 된다 그랬죠. 터널 있을 때 안 된다 그랬죠. 터널에서 또는 교량에서 일정 거리 이상 떨어져야 되는데, 교차로로 온 차가 여기서 나와서 이렇게 합류하는 차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면 교차로에서 나와서 이렇게 참여하는 차도 많은데 요쪽 쏘아가지고 이러고 이어 들어가려고 감속하는 차까지 생기면 엉키겠죠. 그런 경우는 건축 허가가 안 날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그럼 네가 안 돼! 이래야 되는 거죠. 자, 그 거리가 보통 저는 지자체에 매번 물어봅니다. 이 물건이 어느 교차로에서 이 필지까지가 교차로 설정 영향권에 드는지요? 라고 물어보는데, 요게 시속 80도로니까, 시속 80짜리 도로니까, 교차로 설정 영향권 거리가 120m, 120m까지는 감속차로 못 낸다. 이렇게 할 것 같거든요. 제가 보면 대충 잡아도 이 정도예요. 120m. 아이고, 이거 어디야? 뚫고 지나가요, 이 땅을. 그죠? 그래서 제가 아이고야 이거 건축 안 날 수도 있겠네. 요걸 우리가 길이로 재어서 한다는 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보통 국토관리청이나 아니면 지자체에 문의를 합니다. 그럼 어디까지가 교차로 설정 영향권이다라고 지자체 알려주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이 도로가 번듯한 도로인데 용도 지역이 여기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특이한 말 없고 그냥 용도 지역이 계획관리지역이다. 이럴 때는요. 감속차로를 내게끔, 가속차로를 내게끔 만들고 교차로 설정 영향권, 영향을 받게끔 이렇게 해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재니까 75m밖에 안 나오네요. 그래서 만약에 용도지역이 뭐 일반 주거지역이었다. 그랬으면 건축은 났을 가능성이 크죠. 물론 또 일반 주거지역인데 접도구역하고 도로법 이래 놓으면 또 허가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는 이제 보통 일반 주거지역은 접도구역 적용을 잘 안 해요. 안 써놓죠. 그런 말이. 그래가지고 문제가 없는데 이 경우는 아이고야 이 경우는 접도구역에 딱 써놨네요. 그죠? 그러면 교차로 설정 영향권 가속차로 감속차로 만들어야 되고 교차로 설정 영향권도 제한을 받을 수 있죠. 저는 이 물건은 뭐 어떻게 해결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말을 참 많이 들리는데 글쎄요, 제가 지식이 부족한 걸 수도 있고 제가 꽉 막힌 사람이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들어가는 거 현 상태로는 건축허가 받기가 쉽지가 않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혹시 제가 틀렸거나 또는 보완해야 될 내용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저는 제가 다 잘 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항상 공부를 더 해야 되고 언제든지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한 사람이고 틀릴 수도 있고 또 과거에 틀린 거에 대해서도 그렇게 부끄러워하지 않고 틀리면 틀린 대로 다시 정정 영상을 찍는 것을 좋아합니다. 요 위에 있는 개발한 거 아니냐고 하는데 이게 불법으로 이렇게 용도를 바꾼 거거든요. 사실 이거 잠깐만요. 이거 지목이 답인데 불법으로 농지 전용한 것 같거든요. 이거 어떡하냐? 이거 민원 들어오면 이거 그건 인터넷이니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딱 요 건물부터는 개발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런 거 개발하려면 5호 이하의 주택 같은 걸 개발한다든지 이럴 때는 또 건축허가를 너 드나드는 차가 몇 개 안 되니까 해주겠다 그렇게도 받을 수 있는데 그거 말고는 특별히 답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땅이 좋다, 어느 지역에 어떤 땅이 좋다, 그까지만 공부하면 조금 이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사례들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으려면 토지 투자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기 전에 반드시 체계적으로 공법 공부를 한 바퀴 또 그 이상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하고 있는 분들과 있는 단톡방에도 같이 공유해 주십시오. 좋은 강의로 보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